김경래의 최강시사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샵 9730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으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김경래 최강시사 듣고 계시고요. 최근에 그 아이콘이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그 연예인 음악하는 그룹이죠. 거기에 멤버 BI라는 멤버가 마약을 투약했다, 마약을 구입했다, 뭐 이런 의혹들이 있었고 팀을 탈퇴하고 소속사 YG가 입장을 발표하고 이런 게 보도가 많이 됐었는데, 그런데 이 와중에 이쪽에 거물이죠. 양현석 YG 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이 마약과 관련된 수사에 개입했다, 부적절하게 개입했다, 이런 의혹이 나왔고, 그 의혹이 처음 보도된 거는 KBS 뉴스였습니다. 이 소식 직접 취재한 유호윤 기자와 함께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제가 간단하게 개요를 설명을 했는데, 네. 계획적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죠. 이 사건 개요가. 네, 알겠습니다. 예. 그 사건을 처음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네. 2016년 8월에 경찰 조사에서 네. BI의 지인 A 씨가 이제 마약 투약 혐의로 적발이 됩니다. 네. 이때 이제 A 씨가 경찰에다 내가 BI의 마약을 같이 했고 네. 이후에 LSD로 불리는 환각제도 사서 줬다, 이렇게 진술을 해요. 경찰에서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BI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도 전달을 합니다. 2016년도에 이미. 네. 예. 1차 조사, 1, 2차 조사에서 전달을 예. 합니다. 그런데 그 A 씨가 조사를 받고 나서 바로 다음 날에 네. 양현석 대표를 만나요. 그건 확인된 거예요? 네, 확인이 됐습니다. 예. 네, YG 측에 연락을 받고 가서 만나는데 바로 이 자리에서 양현석 대표가 진술을 번복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협박과 네. 회유가 있었다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위증, 거짓말을 해라, 네. 이렇게 강요했다는 말이네요. 양현석 대표가. 지금 의혹의 핵심은. A 씨의 진술을 저희가 확보를 했는데 네. 뭐 그때 당시의 상황을 조금 더 묘사를 해드리면 네. 그러니까 핸드폰을 먼저 뺏어가지고 예. 서로 꺼내놓고 서로 네. 녹음하지 말자, 아하. 이렇게 얘기를 한 뒤에 내가 너 같은 애한테 불이익을 주는 건 어려운 일도 아니다. 이게 양현석 대표의 말이라는 거죠. 그 말을 들었다는 A 씨의 진술입니다. 예. 그 자리엔 2명밖에 없었고요. 그 자리에 그 2명이 있었고요. 예. 조금 떨어진 자리에 이제 YG 직원 1명이 더 있었고, YG 직원이 있고요. 네, 1명이 더 있었다고 합니다. 예, 목격자가 있네요. 그러면은. 네. 어찌됐건 일단 뭐 뒤에서 얘기는 하겠지만 양현석 씨의 입장은 뭐예요? 일단 저희가 직접 컨택은 안 됐고 YG 측을 통해서 연락을 예. 했었는데요. 그 만남 자체는 이제 인정을 하지만 네. 당시에 이제 BI와 관련된 소문이 있어서 네. 이 소문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A 씨를 만났을 뿐 협박과 회유 이런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 얘기는 조금 이따가 하고요. 그 A 씨라는 사람이 지금 보도가 사실 실명이 다 보도가 됐어요. 네. 한서희 씨라고 조금 예전에 언론에서 보도가 좀 됐던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인지 좀 소개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근데 저희 상황에서는 네. 뭐 저희가 일단은 예. 이 사건에 이뤄진 게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이제 권익위에서 비실명 대리 신고가 이루어졌잖아요. 네, 그 변호사가 대신해서 네. 신고를 한 거죠. 뭐 잘 알려져 있던 이제 예전에 정준영 사건으로 알려졌던 방정현 변호사가 이제 공익 신고자로 해서 네. 비실명 대리 신고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네. 저희 생각으로는 아직까지 저희도 좀 더 논의를 해봐야겠지만 그 비실명 대리 신고의 취지를 인정을 해서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A 씨를 이제 익명으로 보도를 그렇군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자, 그럼 A 씨 얘기는 지금은 조금 넘어가 보고요. 네. 한서희 씨, 죄송합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뭐 A 씨라고 합시다. 자, A 씨가 양현석 대표를 만난 건 사실이고 A 씨의 주장은 거기서 협박을 들었다. 진술을 바꾸라고 협박을 들었다. 실제로 경찰 조사에 가서 진술이 바뀌었습니까? 그 협박이 있었고 네. 하나가 더 있는 게 회유가 있었어요. 회유요? 회유가 있었던 게 내가 너한테 사례도 해주고 내가 너한테 예를 들어서 지금 변호인도 선임해 주겠다고 해서 네. 좀 추가된 의혹 중에 하나가 양현석 대표가 그 A 씨의 변호인도 대신 선임해 줬다는 의혹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A 씨의 진술에 따르면은 그 YG 대표, 양현석 대표를 만나고 나서 2, 3일 뒤에 네. 자기 YG 직원이 자신을 한 서울의 서초동에 있는 네. 교대역 근처에 있는 네. 변호사 사무실로 데려갔대요. 아하. 거기에서 이제 진술 번복에 대한 내용이 오갔고 네. 실제로 이제 이후에 이루어졌던
그러니까 1, 2차 조사 끝난 다음에 이제 예. 거기 그 바로 다음 날 양 대표를 만났었는데 네. 그 다음 3차 조사에서 이제 변호인과 대동에 가서 예. 진술을 다 바꿉니다. 음흠. 난 BI랑 마약을 한 적이 없고 음흠. BI한테 환각제를 전달한 적이 없다. 네. 진술 번복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진술이 1, 2차 때는 뭐 BI랑 마약을 했다 이거고 3차 때는 그런 적이 없다 이렇게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네. 그거는 다 이제 어떤 진술 조서나 이런 걸 통해서 확인이 된 사실인가요? 예, 일단은 진술 조서는 1, 2차의 내용이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아하. 담당 경찰관한테 물어보니까 네. 그게 이제 BI에 대한 내용이 예. 1, 2차 조서를 받고 나서 그 뒤에 내용을 뭐 다른 이야기를 A 씨와 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일단 경찰 자체도 그 당시 1, 2차 조사가 끝났을 때 네. A 씨로부터 BI에 관련된 내용을 듣고 네. 또 더군다나 이제 뭐 이제 카톡 대화도 이제 네. 확인했던 걸 인정을 합니다. 네. 근데 그런 상황이긴 한데 경찰 입장에서는 조금 의아한 부분이 좀 많아서 네. 특히 이제 1, 2차 조사에서 A 씨가 단순히 이제 그렇게 했다 정도가 아니라 네. 정말 구체적으로 전달됐던 시기, 예. 장소, 받았던 금액까지 언급이 있었는데 음흠. 거기에 대해서 경찰 조사는 이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경찰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아니 1, 2차 때 그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했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나는 그런 얘기 그게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면 수사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좀 황당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은 좀 들어요. 그 경찰에서 근데 지금 저희도 아까 전에 변호인을 대신 선임해줬다고 네. 하잖아요. 그 경찰이 그 변호인을 되게 의심을 했어요. 음흠. 왜냐하면은 너무 과잉 변호를 했다. 그러니까 저희한테 직접 그 경찰이 털어놓은 얘기를 들어보면 네. 변호인이 이상했다. 음흠. 다른 변호사들과 일반적인 변호사와는 많이 달랐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러면서 이후에 경찰 조사해 보면 너 혹시 YG가 변호사 선임해 준 거 아니니? 네. 라는 질문까지 합니다. 경찰이요? 예,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찰 입장에서는 그걸 의심도 있고 네. 구체적 진술도 있었는데 네. BI에 대한 뭐 소변 검사, 모발 검사 전혀 이러지 않았거든요. 음흠. 근데 이런 부분은 좀 문제가 많아 있어 보입니다. 그때 A 씨가 그 당시에 뭐 YG 소속 연예인은 아니었죠? 아니었습니다. 아하. 근데 어찌 됐든 소속 연예인도 아닌 사람에게 변호인 선임을 해줬다. 그럼 변호인 선임비 같은 경우는 YG에서 지불한 것까지는 확인이 됐나요? 아직까지는 저희가 A 씨의 말에 따르면은 네. 그 말을 맞추는 과정에서 네. 뭐 변호인을 엄마가 해주는 걸로 하자 예. 뭐 이렇게 얘기는 했다고 하고요. 자신은 뭐 수임료를 제공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아하.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예. YG 측에서 수임료를 대신 내줬다고 하고요. 네. 그러니까 결국엔 핵심적인 건 결국에는 변호사도 이제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변호인을 저희가 직접 만나봤어요. 뭐라고 하던가요? 그러니까 저희 만나자마자 이제 예. 저희가 사실은 그 사무실로 찾아가서 제가 기자라는 사실을 알리자마자 이런 거는 뭐 변호인의 그 의뢰인에 대한 내용 말할 수 없는 거 비밀 유지 의무 있는 거 알지 않냐. 네네. 말할 수 없다라고 바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자, 그때 당시에 A 씨가 경찰의 수사를 받던 거는 마약 혐의였잖아요. 그죠? 네. 그 수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은. 그거는 바로 이제 그 진술을 번복을 하잖아요. 예. 진술 번복 시점이 2016년 8월 30일입니다. 예. 근데 바로 다음 날인 31일에 검찰의 이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가 돼요. 아, 기소 의견으로? 네. 예. 그러고 나서요? 그 다음에 이후에 이듬해에 예. 이제 다른 사건과 병합이 돼서 음흠. 이제 기소가 됐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A 씨는 기소가 됐고 다만 BI라는 사람은 조사 자체가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소변 검사 예. 물론 영장이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 구체적인 지금 전달 과정에 예. 대한 내용이 나왔고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되게 의미 있는 부분이 있는 게 예. 거기에 보면은 BI가 그 A 씨한테 마약을 처음에 너 하고 있냐 구하고 싶다는 얘기를 하면서 네. 내가 너와 마약을 한 적이 한 번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꺼내는 거다라는 멘트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전에 같이 마약을 했던 그 예. 일종의 그런 사실들을 암시하는 부분이 담긴 건데 네. 여기에 대한 의혹도 있었고 심지어 물론 그 A 씨가 진술을 번복했다고 하지만 네. 확인도 없이 바로 진술 번복 바로 다음 날 송치를 해버렸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경찰 수사에 미진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BI를 소환을 하긴 했어요. 아예 소환조차 하지 않았고 소환도 안 했어요? 예, 참고인 조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건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양현석 YG 엔터테인먼트 대표가 거짓말을 하라고 강요를 했다는 의혹 이게 하나가 있는 거고 그럼 두 번째는 그럼 경찰 수사는 왜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마무리가 됐을까? 이 부분에 대한 건 어떻게 보십니까? 경찰 수사가 워낙
경찰 수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사실은 부실 수사를 많이 의심을 하고 네.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구체적인 진술, 정황 같은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사실 BI에 대한 어떠한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합리적으로 부실 수사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실 수사의 이유가 진술을 바꿨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뭐 YG 엔터테인먼트라는 그 거대 어떤 연예 기획사의 소속이기 때문에 뭔가 좀 봐주기를 한 건지 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아직 취재가 완전히 이루어진 건 아니고요. 저희가 경찰관들을 만나봤는데요. 예. 그 당시 그 용인 동부 경찰서였는데 그쪽에는 경찰관들 직접 연락을 해보고 직접 만나보기도 했는데 네. 뭐 기억이 안 난다고 말한 경찰도 있고요. 음흠. 말 단순히 이제 진술을 번복하면 뭐 아무리 영장을 신청해도 안 나온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저희가 조금 수사 과정에서 또 한 번 더 이제 이게 혹시 부실 수사가 아니냐고 의심했던 지점이 네. 경찰 다른 조서를 보면 BI하고 이제 김한빈이라는 본명과 YG 엔터테인먼트라는 소속에 나와 있고 네. 그 앞에 공범이라고 적혀 있어요. 아 경찰 조서예요. 공범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아하. 적어놓고도 조사를 안 했다 이거네요. 예, 공범으로 스스로 경찰 스스로 인정하면서 적어놨지만 네.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습니다. 뭐 부실 수사도 있고 뭐 거짓말을 하라고 뭐 강요를 했다 이런 의혹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찰은 재수사를 한다는 입장입니까? 어떻습니까? 뭐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A 씨의 뭐 입장 변화가 있을 경우에 뭐 네. 재수사를 하겠다라는 음흠. 입장을 밝혔어요. 입장 변화는 있었잖아요. 이미. 네, 예. 아마 재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고 네. 현재로서도 이제 해당의 당시 수사에 참여했던 경찰관들에 대한 감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감사가 진행 중이다. 예. 근데 이게 지금 공익신고를 권익위에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서도 조사를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권익위에서 내부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네. 방정현 변호사나 그 A 씨의 진술을 확인해서 그 내용에 대한 확인을 거치고 있고요. 네. 나중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혐의점이 좀 더 구체화되고 뭐 확인이 되고 정리가 되면 이제 검찰의 수사 의뢰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그 경찰 수사는 이루어지더라도 지금 이제 의혹이 확산되는 부분은 YG 엔터테인먼트가 이 버닝썬 사건 이후에 계속 이런 어떤 불미스러운 사건에 연루가 되지 않습니까? 네. 결국은 이번 사건에서는 양현석 대표까지 구체적으로 연루됐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는 거고 YG가 왜 이렇습니까? 그 사실 그 YG 관련된 마약 사건이 워낙 많지 뭐 않아요. YG 약국이라는 비아냥까지 지금 나오고 있죠. 예, 소속 연예인 뭐 지드래곤도 있었고 예. 뭐 탑도 있었고 걸그룹 2NE1의 박봄도 있었거든요. 예. 근데 내부 이런 식으로 관련된 소속 연예인들의 마약 관련 혐의가 네. 이런 범죄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네. 소속 연예인에 대한 감시, 대부분 여러 가지 관리 문제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YG의 책임도 일정 정도 있어 보입니다. A 씨가 얘기한 것 언론에 이제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좀 눈에 띄는 게 양현석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이제 A 씨가 주장을 해요. 네. YG 소속 연예인은 마약에 절대 적발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다는 멘트가 있더라고요. 네. 이런 부분들은 좀 취재를 조금 더 해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 그 A 씨의 진술에 따르면 네. 그 양현석 대표가 그 처음에 협박과 회유했던 예. 그 장소에 했던 그 발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너희가 아무리 예. 뭐 BI에 대해서 소속 연예인들 얘기를 하더라도 우리는 적발되지 않는다. 음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뭐 일본이나 다른 해외로 소속 연예인을 보내서 이게 검출되지 않게 조치하는 방안이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네가 신고를 해서 경찰 조사가 이루어져도 이제 너 뭐 소속 연예인에 대해서 마약 혐의는 드러나지 않는다. 네. 다만 내 소속 연예인이 경찰에 불려가는 게 나는 싫다. 네. 그래서 진술 번복을 해달라 이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네. 따라서 그런 부분도 확실히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게 단순한 연예인 마약 사건이 아니라 이 대형 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연루돼 있고 아마 경찰관과의 유착 이 부분도 수사가 돼야 될 부분이고요. 맞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이 커질 가능성이 있네요. 추가로 좀 취재가 되면 나중에 다시 한번 나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유호윤 기자였습니다.